예견된 폭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 극우 유튜버 이 모든 사람들이 선동을 통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재판부 흔들게 하고 있고 헌재 흔들게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폭동으로 일어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시작해서 헌법재판소로까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중 입장문입니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저께 서부지법에 그렇게 난입을 하고 한 극렬 지지자들은 저 메시지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에 더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옥중 정치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이 저러한 말씀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지지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공수처의 소환에 어제도 불응했고 오늘도 나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저 목소리에 아마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 그렇게 갈 거고요. 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그야말로 참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죠. 여기가 지금 서부지법입니다. 서부지법 앞에 이 마포대로 여기가 모두 지지자들로 꽉 차 있었죠. 근데 이 지지자들 이 앞에 이 마포대로 앞쪽에 있다가 뒤로 가서 후문을 통해서 월담을 해서 들어가서 정문까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시간대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안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그 당시의 모습인데 온통 까맣죠. 네, 모두 지지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온통 지지자들이 꽉 막혀 있었던 이때는 18일 오후 4시 40분인데요. 영장이 발부된 건 이튿날 새벽 2시 50분입니다. 근데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난 다음의 상황이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 그런 난입, 폭동 상황이 빚어진 거죠. 그 뒤에 새벽 3시 14분 후문으로 경찰 저지선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월담을 해서 담을 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담을 넘어가서 창문을 부수고 외벽을 부수면서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소화기도 막 뿌리고요. 그리고 내부로 진입해서 기물을 파손하면서 판사를 찾았다. 네, 장은정 부장판사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찾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기동대도 진압을 시작을 하고요. 일부 이런 다치는 부상 상황도 빚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시 50분 난동자들 법원 바닥에 들어넣어서 마지막까지 좀 저항을 하다가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경찰의 진압이 최종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 보고요. 시간대별로 살짝 좀 같이 짚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상황 숫자로 보면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숫자 같이 볼까요? 이렇습니다. 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행범 체포 90명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여기서 헌재까지 행진을 한 3명도 같이 좀 추가가 돼서 90명이에요. 다친 경찰이 42입니다. 이 중에 상당히
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사람도 7명이나 된다. 대체 그때 경찰이 얼마나 배치가 됐는데 이걸 못 막고 이렇게 힘들었어?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경찰 2,900여 명이 출동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78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때 발부가 되니까 난동하고 안으로 법원으로 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숫자로 봐도 아이고야라는 생각이 지금 절로 듭니다. 이창근 위원님. 지금 이런 법원 난동 상황은 민주화 이후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고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졌는데요. 무엇보다도 판사, 즉 법원은 보안시설입니다. 그 보안시설까지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경찰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자도 7명 이상 나온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사태는 사실 그간의 여야가 모두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판사나 검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언론을 통한 압박, 국회에서의 무자비한 탄핵 그걸 서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재판 지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든든한 뒷배가 있다 이러한 착각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데 대해서 여야가 이번 기회를 통틀어 정말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정점에 있는 법치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거는 뭐 이 다른 얘기가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지금 상황에 대해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이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만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와서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천대엽 이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입 현장 내가 직접 보니까 TV로 볼 때보다 20배는 더 참혹합니다. 이거 법치 부정하는 중범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이거 중범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김진욱 대변인님. 저희가 아까 현행범 90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엄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사실 가능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공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있었던 이 상황들이 12.3 비상계엄에서 계엄군들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던 모습과 오버랩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고 또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근데 어제의 이런 상황들은 예견된 폭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 극우 유튜버 이 모든 사람들이 선동을 통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재판부 흔들게 하고 있고 헌재 흔들게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폭동으로 일어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시작해서 헌법재판소로까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 법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경찰, 검찰 그리고 이 재판부까지 중대한 그 위협이라고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사실은 배후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수사하고 조사해서 엄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배후 세력이 있다 없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또 헌재력까지 이어져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좀 나와 있죠. 어제 이 서부지법의 이 난동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대응을 논의합니다. 오늘 일정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잠시 뒤죠. 긴급 대법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부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논의가 있고요. 10시에 조금 전 말씀 주셨었죠. 사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을 다시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여부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시각 국회에선 법사위에서 관련해서 이 서부지법 난입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까 이 TV로 보는 것보다 20배는 더 참혹합니다라고 말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행안위 현안 질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또 출석을 합니다. 이 경찰이 어떻게 막았길래 혹시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느냐. 괜찮은 거냐 경찰관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예견됐다라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일부 선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튜버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 유튜버들 이 당시 상황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같이 움직였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볼까요? 차벽이 싹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법을 지켜? 난리 났다 싶게 이제 119 형병이다. 네. 일부 유튜버의 일부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드려야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보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극우 유튜버 이건 혁명 들어가자 법원 난입 생중계하며 선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참 이창근 위원님 혁명입니까? 혁명이 아니죠. 저것은 소위 말해서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네. 폭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태가 오히려 내란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그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난 2020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 당이 당시에도 유튜브, 극우, 물론 우리 당을 지지는 하지만 나름 거리두기를 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당시 자유한국당이 또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면서 미래로 나아가고 민생을 위해서 중도를 안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우리 당이 민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묻히는 그런 상황이 온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죠. 극우 유튜버의 이런 행동들이 물론 본인들이 지지하는 지지자가 잘못된 상황에 처했고 본인들이 뜻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네.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국가고 그리고 저런 유튜브들을 선동하는 특정 교회가 있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보면은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 이런 말도 해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국회에서 행안위 법사위에 있지만 이 부분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건지를 모색해야지 이 부분을 또다시 논쟁으로 끌고 간다면은 아마 개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진실되고 질서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혁명 아니다. 혁명 아닙니다.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의견이 이러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국가기관에 사법부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이건 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명확한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 종교단체 목사도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실까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아래요? 헌법 위에 있죠, 목사님. 헌법학자가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 있는 거야.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 몇 명이 모여야 돼요? 1000만 명. 알았죠? 그러니까 전파해서 아니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다 가두면 되냐 말이야. 네, 정광훈 목사의 얘기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법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 한 얘기긴 합니다. 그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해서 보시긴 해야 돼요. 김진욱 대변인님,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뭐 이제 선의로 해석하자면 네. 법적으로 그 대통령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또 법으로서 대통령의 구속이 안 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악의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난입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구치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폭동을 일으켜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내셔야 할 것은, 네. 대통령이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 어떻습니까? 반헌법적이다. 반법치주의적이다. 이러면서 법원을 공격하고 있고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고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뭐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는 극우 유튜버들 통해서 부정선거론 조장하고, 이런 게 지금 다 같이 결국은 폭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일부 정치인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 중에 이분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또는 뭐 십자군의 항전에 비유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백골단, 이런 사람들에게 국회 기자회견장을 빌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거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 해결될 기미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좀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에서 지지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다르게 낼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치주의가 이 법치로 이 진행이 돼야 이 맞는 거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서부지법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는지 같이 볼까요? 네, 옥중 입장문입니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담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폭력은 안 됩니다. 라는 얘기긴 해요. 이창근 위원님. 폭력은 안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취지의 얘기가 좀 먼저 나왔으면 어땠을까? 평화로운 방법으로 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으면 어땠을까? 윤 대통령도 이런 폭력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같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옥중에서 메시지를 낸 것은 네. 지극히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일반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저께 서부지법에 그렇게 난입을 하고 한 극렬 지지자들은 저 메시지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에 더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옥중 정치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이 저러한 말씀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지지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공수처의 소환에 어제도 불응했고 오늘도 나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저 목소리에 아마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당부가 있다면은 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스스로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것처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낼 메시지는 나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테니 그리고 수사도 받을 테니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갈라지지 말고 통합을 해달라.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대표 당신도 재판에 당당히 임해라. 지연하지 말고. 그리고 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주사위에 불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지자들은 같이 이 윤 대통령과 함께 뭔가 이 저항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이 말씀하신 중에 살짝 영상이 나간 게 미국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모습도 같이 지금 나갔죠. 사실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법원 난입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건 처음이 어렵지 이 어려운 선을 한 번 넘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분명하게 또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강훈 목사의 얘기처럼 만약에 네. 이런 부분들을 구치소에서 사람들이 흥분한 군중들이 구치소로 몰려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다. 이러면 네. 또 정말 큰 상황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저녁에 있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잖아요. 나한테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지 말고 한국 봐라. 물론 농담이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에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는 정말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소요죄, 특수근무 집행 방해, 그다음에 공용 서류 및 공용물 처리에 대한 파손 이런 모든 책임을 물어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